이, 눈이 똥 더 커졌어. 이제 잠이 깨나봐. 247페이지. 허가의 갱신과 소멸. 갱신이 뭐야, 갱신? 3년간 허가 나왔는데, 갱신을 해주면 다시 또 3년간 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걸 갱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갱신. 우리가 여건도 갱신하잖아요. 그런 걸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디서 보래? 행정행위 부관 중 기한 부분을 참고하래네. 기한도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걸 보면 안 되죠. 이따가 부관하면서 돌아올 거야. 지금 진도가 느리기 때문에. 진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관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훨씬 효과적이다. 이따가 배울 거야. 다 알아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은 허가의 소멸. 소멸은 이제 기한이 붙어 있으면 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5년간 허가한다. 5년 지나면 허가 없어지겠지 뭐. 상식적으로 그렇죠. 대인적 허가, 운전면허는 그 사람이 죽으면 면허 효력 없어지는 거죠. 대물적 허가는 그 물건이 없어지면 역시 효력이 소멸할 것이고, 그 밖에 허가를 철회해버리면 효과가 없어질 것이고 등등. 허가를 양도하면 양도인한테는 허가가 없어지겠죠. 그런 걸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번 허가의 취소. 자, 허가의 취소는,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아까 그랬죠. 근데 허가를 취소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입니다. 왜? 나중에 취소는 이익 형량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울질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취소 철회를 배우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기억은 그냥 동그라미. 니은 일부 철회. 자, 일부 철회는 이것도 어디서 배웠냐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니은 옆에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써놓으면 앞에 돌아가서 면허와 관련된 판례들을 보면 된다. 넘어가시면 돼요. 판례가 일관적이지 않아요. 어떤 거는 뭐 1번만 취소하고, 어떤 거는 대인적이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술 처먹으면 또 그 사람은 또 술 먹고 운전할 거니까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넘어가 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면제는 면제해 주는 거지 뭐. 조세 면제. 성질은 하허면이니까 거의 똑같다. 똑같은 걸 다시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 없죠. 시험도 그래서 면제는 안 내. 허가를 내지.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야. 그치? 면제가 하허면에 들어간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끝. 자, 이번에는 이제 하허면 끝냈네요. 형성적 행위를 하자. 그죠? 자, 요 형성적 행위를 하기 전에 좀 뭐라 그럴까? 야리꾸리? 약간 이상한 행위가 하나 있어요. 아까 설명을 안 했던 건데, 페이지 242페이지로 가보자. 242. 참고되어 있죠. 그냥 참고만 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자, 구별되는 개념. 예외적 허가라는 게 있어요. 예외적 허가. 또는 예외적 승인이라고도 합니다.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자, 이건 뭐냐? 예를 먼저 보고 개념을 보죠. 자,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관, 당구장, 사형행위장 이런 것들은 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따로. 위생 정화구역 내가 아니면 당구장 그냥 신고하고 영업하면 돼요. 여관도 그냥 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사형행위장, 오락실 뭐 이런 거 하면 돼. 근데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는 학교 반경 뭐 500m 내 이런 데란 말이야. 이런 데는 학생들한테 이제 위해하는 어떤 그런 업소니까, 여관, 당구장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승인을 따로 받도록 하는 거야. 자, 이건 그럼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그냥 건축허가는 그냥 기속행위잖아요. 허가. 근데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할 때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편은 뭐예요? 아편. 포로토콜인가 뭐야? 우유주사인가? 그거 맞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은 원래는 마약이니까 안 돼. 근데 이제 그야말로 뭐 마취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만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허가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개발 허가는 되는데 자연공원 지역 내라면 좀 제한을 가해야 되겠죠. 자, 이런 걸 예외적 승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약간 오는데 이제 의의를 읽어보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예외적 승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들이야. 그쵸? 마약, 개발 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학교 옆에 여관, 유해하죠.
그래서 어떻게 억제적으로 금지해 두는 거야. 아까 허가는 무슨 금지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금지한다 그랬더라. 이거는 억제적으로 금지. 그게 별표. 억제적 금지를 별표. 자, 억제적 금지를 한 후에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정형적인 사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학교인데도 반경 500m 아니지만 그쪽으로는 학생들이 거의 안 다녀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관해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또 앞에는 억제적으로 유예하니까 못하게 해놨다가 말기 암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투약을 해주는 게 맞겠죠. 자, 이와 같이 비정형적인 사태가 있다. 뭐 암 환자라든지 이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억제적 금지는. 예는 별표 한 3개, 재량성도 별표 한 3개. 아까 허가는 원칙적으로 무슨 행위? 자연적 자유니까 귀속행위. 근데 예외적 승인은 어떨까요? 억제적으로 못하게 해놨다가 학교 환경에 별로 영향이 안 주네. 그래, 너는 허가. 이거는 뭐죠? 병원 치료 목적으로 필요할까를 따져서 그래, 이거는 해줄게. 이렇게. 자,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슨 행위?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근데 작년 국어 문제 나와버렸어요. 이제 안 나오겠네. 아니지, 또 나오지. 그러니까 별표 한 2개 이렇게 해놓고 알아둬야 된다. 신고 유보부 금지는 신고에서 배웠어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배웠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특허 인가는 당연히 지금 구별하고 있잖아요. 이제 특허를 배우러 가자 이거죠. 허가를 배웠으니까 구별되는 개념으로 249페이지로 간다. 자, 이번에는 형성적 행위야. 특인대죠. 특인대. 형성적 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권리나 능력, 이런 법률관계, 이런 힘을 설정해 주거나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점에서 뭔가 새로운 걸 이런 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적 행위와 구별된다. 맞다 하시면 되지. 자, 그러면 특허부터 해보자. 설권 행위. 특허란 건 특정인한테 새로이란 말이 동그라미죠. 허가에는 이 새로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새로이, 권리, 능력, 법률관계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 특허는 개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없다. 동그라미. 아까 허가는 통행금지 해제, 불특정 다수인도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되는 말이지. 조금은 근데 동그라미 정도 하면 돼. 적게 나와. 앞에 게 더 많이 나와. 그 다음에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걸 협의의 특허, 능력을 설정해 주고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고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특허의 예로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공기업 특허, 공용부담권의 설정. 공용부담권의 설정을 화살표를 올려서 사업인정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사업인정. 대표적이네요. 이따가 자세한 건 배울 거고. 사건을 설정해 주는 광업허가, 어업면허. 그거는 별표야. 광업허가하고 어업면허는. 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특허에 의한 효과는 반드시 공법상의 효과만 발생한다. 이렇게 내요. 그러면 X지. 왜? 사건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따가 다시 설명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법인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특허라고 봐요. 한국도로공사법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는 도로공사를 만드는 거지. 그렇죠? 대구 지하철 공사를 만드는 거, 이런 거 법으로.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 없던 법인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특허다. 기와 허가, 공무원 임명, 이런 것도 다 특허라고 보면 돼요. 2번. 특허의 성질은 하허면 특인되니까 형성적 행위네. 별표. 명령적 행위가 아니죠. 또 특허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필요로 하죠. 신청이 있어야 특허는 나온다 이 말이야. 디귿. 보통 행정청의 재량이다. 원칙적 재량행위. 물론 법문에서 꼭 하라고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보통 원칙적 재량행위 별표. 허가는 원칙적 귀속. 진짜 그런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누구나 바다를 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토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권리를 줘야 돼.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무슨 행위? 재량에 속한다.
아까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뭐라 그랬어요? 특허자 그랬죠? 재량행위이고, 자, 거기 둘째 줄, 재량행위이고, 자, 내가 면허를 내줄지 말지가 재량이라면,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재량이겠지 뭐. 면허를 내줘도 되고 내가 안 내줘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내가 내줄까? 기준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나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재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냈어. X다 이 말이야. 둘 다 A급이야. 1번, 2번, 3번. 도로 점용허가. 그 왼쪽에다가 하천 점용허가. 마찬가지야. 누구나 일반인들이 다니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도로를 차지하고 뭐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지. 하천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건 뭐야? 특별히 그래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해라 이런 허가를 내준단 말이야. 특별한 권리를. 따라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은 일반 사용과는 달리 일반 사용이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거하고 다르게 특허를 받아서 특별한 사용을 하는 거다. 특허다. 특허. 도로 점용 허가는 특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일까요? 재량행위다. 그렇죠? A급, A급, A급. 다음 허가와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다음 법률행위죠, 행정행위죠. 하하면 특인데까지가 법률행위죠, 행정행위. 원칙적으로는 쌍방적이다. 신청이 있고 하는 거다. 물론 예외가 있죠. 허가는 통행금지 해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 그냥 원칙이고 예외가 있고 이러니까 세모. 그 다음에 차이점. 뭐 뒤에 도표도 있지만 빨리 해버리죠. A. 허가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명령적 행위인데 대하여 사선 꺾고 특허는 새로운 뭔가를 설정하는 형성적이다. 개념에서 아까 다 했던 거죠. 복습이요. 출연이 필요하냐? 허가는 통행금지 해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다. 그렇죠? 또 반드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것만도 아니죠. 통행금지 해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개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수정해서 무슨 허가? 대수선 허가도 됐죠. 무효는 아니었잖아요. 가능은 하더라 이 말이야. 자, 사선 끊고. 근데 특허는 필요적이다. 특정인에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수정 특허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세모. 수정 특허는 잘은 안 물어. 법적 효과. 허가의 효과는 언제나 공법적. 줄 끊고. 특허의 효과는 공법적인 것도 있고 사법적인 것도 있다. 그게 별표죠. 광업허가 아까 어업면허는 광업권이라는 물건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어업권이라는 물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것도 있다. 근데 허가는 못하게 했던 걸 풀어주는 효과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공법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이해가 조금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특허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 특허는 광업 허가 생각하셔가지고 사건도 생길 수 있다. 허가는 언제나 공법적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여튼 상대적으로 뭐 구별할 만하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특정성 아까 다 했고요. 허가는 불특정 다수인도 되고요. 특허는 특정인만 통행금지 해지를 떠올리면 되죠. 발령의 기준은 허가는 주로 질서상의 장애죠. 특허는 공익과 관련된 거예요. 공공복리와 관련된 거예요. 세모. 감독은 허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허가를 해줬으면 뭐 해야 돼요? 함부로 감독하면 안 되겠죠. 질서 유지,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감독만 해야 되는데 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근데 특허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이놈들이 공익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지까지도 따져봐야 되겠죠. 새로운 권리를 국가가 줬으니까 적극적 감독. 허가는 소극적 감독. 느낌이 오면 돼. 동그라미. 경제적 이익은 아까 했죠? 허가로 인한 기존입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 특허는 법률상 이익. 지가 별표죠. 별표. 형식은 허가는 항상 법규 허가는 있을 수 없다 그랬지. 법규 하명은 있을 수 있고 법규 특허는 있을 수 있을까요? 둘째 줄 법규에 의한 특허의 형식도 가능하다. 거기다가 한국도로공사법 딱 써놓으면 되죠. 도로공사법을 만들어서 법인을 새로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률로 법인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법률로 인한 특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허가가 기속이면 허가 거부도 기속인 거죠. 특허가 재량행이면 특허도 특허 거부할 거냐 특허할 거냐 재량 같은 거다. 몰라도 되고. 제2는 아까 했죠. 허가는 뭐라 그랬어요? 법률상 효력은 영향이 없죠. 적법하지 않게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은 되어도. 근데 특인데는 효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허는 효력 요건이라 그러는 거야. 허가는 효력은 영향이 없으니까 적법 요건이라고 부르고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돼. 근데 잘은 그 용어는 잘은 안 물어. 그 대신 뭐 동그라미 정도. K 선언주의는 좀 논란은 있지만 자 운전면허를 생각해보죠. 허가죠. 내가 한 달 전에 면허를 신청했는데 어제 내 친구 놈이 어제 신청했는데 임마가 먼저 면허가 더 먼저 나왔어요. 돌아버리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선언주의 선착순 이 말이야. 먼저 오면 먼저 해주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는 뭐야? 선언주의가 그나마 적용된다. 선언주의에 의하여야. 사선 끊고 특허는 아니 뒤에 신청을 해봤더니 그놈만이 더 공익에 적합하면 그만한테 해줄 수 있는 거지. 선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논란은 좀 있어.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통설이. 구별은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다 맞는 말. 끝. 다 했어요. 4번. 특허 신청, 필수 요건. 둘째 줄 출원이 없이 신청도 안 했는데 특허를 해주면 효력이 안 나와. 무효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청이 없는데. 둘째 줄 출원이 없거나 출원이 없거나 취지에 반하는 특허, 수정 특허 이런 건 이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까 수정 허가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정도. 그 다음에 셋째 줄 특허가 직접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출원이 있을 수 없죠. 그냥 법에서 도로공사법을 만드는 거지 누가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특허는 신청이 필요하다. 법률로 일하여 도로공사법 만들 때는 신청이 필요 없는데 그거는 그 법인까지 생각했을 때고 일반적인 특허 일반적인 처분에 의한 특허는 신청이 꼭 있어야 되겠죠. 법규 특허는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정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 세모해 놓고 그만큼 잘은 안 묻는 거지. 그 대신 형식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는 행할 수 없다. 그거 하나 그냥 별표. 허가는 되죠. 통행금지 해제. 특허는 특허 처분도 되고 법규에 의한 특허도 가능하다. 아까 했잖아요. 저 위에 도로공사법 했으니까 넘어가면 되죠. 특허 효과는 뭔가 새로운 권리나 능력이나 이런 게 생기겠지. 다음 252페이지. 특허는 보통 공권이지만 사건인 경우도 있다 그랬죠. 광업권, 어업권.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역시 대인적, 대물적 나누면 대인적은 이전될 수 없다. 대물적은 이전될 수 있다. 됐죠. 끝. 똑같아요. 허가에서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하는 거야. 대인적, 대물적 그 말만 알면 허가든 특허든 똑같다. 자, 다음 인가. 자, 인가만 하면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쉬워요. 자, 인가라는 것 어떤 객체가 제3자와 사이에 어떤 행위를 하면 법률적 행위 동그라미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해야 돼. 근데 그냥 이미 효력이 나오는데 이거는 보충을 해줘서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 동그라미. 자, 정리하면 법률적 행위 동그라미 보충 동그라미 효력 완성 동그라미. 그런 걸 인가라 그런다. 예로는 공공조합의 설립 인가 줄 것이고 재단법인 정관 변경 지네들이 하면 아직 효과가 안 나와. 정관이 허가를 받아야 돼. 토지거래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돼. 매립 면허는 특허지만 이 면허를 양도하면 계약이잖아요. 그것도 효력이 아직 안 나와. 인가를 받아야 돼. 어떤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해요. 아직 인상이 안 돼요. 지네들끼리만 해갖고는. 시장이 허가를 해줘야 돼. 인가를 해줘야 돼. 학교법인 임원 지네 아들 임원 시켜주더라도 바로 임원이 아니야. 승인을 받아야 돼. 특허기업은 공익과 관련되니까 양도를 할 수는 있지만 뭐요 대물적이면 저끼리 막 싸고 팔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행정청이 뭔가 간섭을 해야 돼. 이 인가를 받아야 돼. 사립대학 지멋대로 대학 만들어서 뭐 등록금 받고 교육사업 하면 되나? 안 된다 이거도.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돼. 자, 그 예가 그나마 별표 1개.
대충 감이 와요. 딴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뭔가가 앞에 있고 인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허가와의 특허와의 구별은, 자, 성질은, 허가는 또 했네요. 반복이죠. 상대적 금지, 자연적 자유 회복. 근데 인가는 법률 행위 보충, 효력 완성. 개념에서 했으니까 넘어가죠. B. 자, B가 중요하죠, 이제. 자, B하고 C, 일단 하죠.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인가는 법률적 행위만, 그게 별표한 3개지. 사실행위는 안 되지, 이거는. 다음. 법률행위 중에는 계약만 되는 건 아니야. 토지거래는 계약이지만 뭐야? 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이 뭐야? 합동행위라는 거야. 합동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만 되는데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에 한한다 X, 사실행위도 가능하다 X.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B가 별표한 2개 해놓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무허가 무인가는 이미 다 했잖아요. 하허면은 무허가, 업소는 처벌을 받을 뿐 효력은 영향이 없다. 인가는 효력이 안 나오겠지. 반대로 처벌은 안 되고 반대잖아요. 됐고, 수정 허가는 있을 수 있다 그랬지. 아까 개축 허가 신청, 대수선 허가. 수정 인가는 허용되지 않는, 그게 별표 2개야. 수정 인가가 안 된다는 건 자주 나와요. 수정 허가는 가능한데 수정 인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신청 인가는 둘째 줄, 언제나 신청 있어야 돼. 그렇죠. 효력을 완성시켜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해주지. 저거들끼리 뭘 했는데 뭘 받으러 와야 뭐 인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통행금지 해제는, 허가는 신청이 없어도 되고, 그게 특이하니까 자주 묻는 거야. 대부분은 신청이 필요한데. 인가와 특허의 구별은 둘 다 형성적 행위다. 끝. 그 다음에 뭐 둘 다 신청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필요하고요. 뭐 2가지만. 그 다음에 뭐 특인되니까 무인가나 무특허는 다 효력이 안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나중 개념만 알면 굳이 이 부분은 안 읽어봐도 앞에서 다 공부를 했잖아. 요거는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줄 같은 건 안 끌어도 된다. 차이점. 특허는 뭔가 권리를 주는 거야. 인가는 보충하는 거야. 그렇죠? 동그라미 정도. 개념에서 나오죠. 특허는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죠. 대물적이면. 근데 인가는 원칙적으로 이전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자, 시험은 너무 어려서 잘 안 나오는데, 갑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해요. 아직 계약이 효력이 안 나오죠. 어디 가서? 시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돼. 그렇죠? 이렇게. 자, 인가를 받았죠, 이제. 그러면 이 인가는 남한테 이전이 되냐, 이 말이야. 자,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역시 또 다른 계약이잖아. 그러면 이 계약에 대해서 또 인가를 또 받아야지. 인가가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인가는 이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토지거래 허가를 가지고 생각하면. 토지거래는 거래할 때마다 인가를 받아야지, 그렇지. 투기 목적이 없는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허는 뭐 대물적이고, 허가나 대물적 이런 거, 대물적인 이전이 되잖아요. 근데 인가라는 건 대물적, 대인적 이런 게 없어요.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니까 법률 행위 나올 때마다 다 인가를 받아야 따로. 그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잘 안 내. 동그라미죠. 특허는 특허 처분이고, 도로공사 법규 특허 가능하지만 법규 인가라는 게 법으로 보충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규 인가는 언제나 인가 처분의 형식.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법규 허가는 있을 수 없다. 법규 인가도 있을 수 없다. 자,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뭐는 법규 인가는 뭐 법규 뭐는 된다 그러고 뭐는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제 못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야. 당연해요, 그게. 다시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아, 그래서 법규 허가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이미 약간 공부한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먹혀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아, 그렇구나. 근데 한두 번 읽어갖고는 이 감이 안 와. 지금 여러분들 좀 멍할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다 그래요, 다.
계속 어떤 건 뭐 신청이 필요하다 그랬다가 신청이 안 된다 그랬다가 어떤 건 수정번호는 된다 그랬다가 수정번호는 또 안 된다 그랬다 그렇죠? 막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천천히 하란 말이야. 천천히. 지금은 뭘 해야 돼? 허가가 뭔지, 인가가 진짜 뭔지, 뭔가 법적인 행위에 보충하는 거, 이거는 알아놔야지.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고 중요하다고 싶은 걸 먼저 익히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에 읽을 때는 그거는 이제 아니까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신청이 뭐 몇 개, 특히 내가 별표하라는 것만 알아도 되니까 다 100%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걸 알면 되지. 자, 근데 뭐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 하는 거야. 결론은 나중에 하고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B만 그냥 결론이 아니고 뭐 그냥 정리를 해놨어요. 광업허가는 아까 광업권이라는 물건을 주는 특허, 발명 특허는 아까 잠시 했죠. 특허가 아니라 확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B 정도 별표. 그 다음에 이제 인가 신청은 아까 다 했고요. 앞에서 다 했어요. 비교할 때 다 해버린 거야. 여기서 할까 저기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신청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수정인가는 안 된다. 그렇죠?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만 된다. 사실행위는 안 된다. 아까 별표 다 해놨으니까 넘어가고, 법률행위 중에도 조합 설립인가, 이거는 합동행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것들은 사법상의 행위. 둘 다 된단 말이야. 인가의 성질은, 이거는 기속인지 재량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따져봐야 돼. 법문헌으로. 불명확하면 뭐 공익성이 강하면 재량일 것이고, 기본권 관련성이 더 크다면 기속행위일 것이고,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잘 안 묻지. 근데 인간은 항상 기속행위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원칙적 기속, 특허는 원칙적 재량. 그게 이제 딱 명확하니까 그런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고, 인간은 잘 못 묻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형식은 또 나왔네. 법규 인가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 아까 다 했고요. 판례 B급이야. 토지거래 허가. 자, 인가죠. 인가. 국토관리법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는 이럴 때는 허가해줘라. 그렇죠? 이럴 때는 허가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불허가 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말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는 기속행위다 이런 뜻이야. 토지거래 허가는. 자, 우리가 평창에 가서 땅을 살 때, 자, 특별히 뭐 속인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일단은 허가는 해줘요. 토지거래 허가는 기속행위다. 인가인데 요거는 법문헌상 기속행위인 거야. 재량행위도 많아요. 일단 그래서 시험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B급. 5번 인가와 기본행위. 이게 별표 한 3개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인가와 기본행위. 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갑이라는 사람을 이사를 뽑았어요. 이사를. 자, 이게 한번 법적인 행위야. 의사를 뽑는 행위. 여기에 아직 이사로서 이게 재단법인이면 아직 저것들끼리 뽑아서 이사가 되는 게 아니야. 기본 행위를 하고 뭘 해야 돼? 인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인가를 행정청으로부터. 자, 이런 행위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기본 행위란 말을 쓰는 거야. 기본이 되는 행위. 이게 있고 이것만으로는 아직은 효력이 안 나와. 인가를 받아야 이제 효력이 싹 살아난단 말이야. 이게 인가란 말이야. 자, 그러면 기본 행위가 없는데 인가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뭔가 기본이 있어야 뭐 인가를 해줄 거 아니야. 보충을 할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기본 행위가 있고 인가가 있는데 이 기본 행위가 불성립했어요. 성립하지도 않은 거야. 또는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인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뭐야? 기본이 없는 거니까 인가는 아무 의미가 없지. 인가도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 기본 행위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어요. 즉 원래 이사는 어떻게 뽑아 있느냐면 그 교수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도록 돼 있어요. 정관에 보면. 근데 이놈들이 뭐요? 과반수 찬성도 안 받았는데 가라로 뭐
서류를 조작해 갖고는 이사를 뽑은 거야. 그러니까 순진한 교육부에 가갖고 인가를 받아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이사 선임 행위에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행정청이 인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하자가 나와버릴까요? 인가가 나와버리면? 기본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인가를 받는다고 해서 이 기본행위 하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와버리는 게 아니라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행위야, 이거는. 이렇게. 자, 그럼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본행위가 기본이니까 말 그대로 불성립 무효하면 인가는 의미가 없다. 효력이 나오지 않는다. 인가가 있더라도. 그 다음에 기본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인가가 나와버리면 이 하자는 치유가 된다. 이러면 X다 말이야. 인가라는 건 그 하자를 낫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보충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기본행위 하자가 있어요. 이제 아까 이사의 교수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서 이사를 뽑아야 되는데 몰래 뽑아가지고는 인가를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 반대하는 교수들이 있겠죠. 반대파들. 이 반대하는 파들은 어떻게 다퉈야 될까요? 저걸 다투고 싶어요. 저걸 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지금. 그렇죠? 어떻게 다퉈야 될까? 지금 뭐에 하자가 있는 거죠? 기본행위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가는 이 인가라는 것은 인가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건,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회의록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인가는 적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법한 게 아니야. 이게 실체적인 진실까지 따져가면서 인가를 때리는 게 아니거든. 인가는 법상 그 사람들이 갖고 오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인가를 해주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 지한 요건에 딱 맞으면 그냥 인가를 해주면 이 인가는 적법해요. 아니 하자가 있는데 왜 인가를 해주냐? 이건 위법한 게 아니라고. 인가 자체는 적법하게 했더라 이 말이야. 이거는. 자, 이럴 때 이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퉈야 되냐 이 말이야. 인가가 적법하니까 인가를 다투면 안 되지. 어떻게 다퉈야 돼?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돼. 왜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는데 니네들은 인가를 해줬냐? 인가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 안 된다.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사학재단이야. 사법관계야 공법관계야. 이사를 뽑고 저것들끼리 지랄하는 걸. 이거는 사법적인 영역. 인가는 이게 이제 행정청이 관여하는 공법적인 영역. 이 인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네들이 뽑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지. 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 사적인 영역이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갖고는 갑 이사 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법원에다 그냥 민사법원에다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우리 정관에는 이렇게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재단 이사장이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행위니까 당의 이사 선임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민사법원에서 정관하고 들여다보고는 이게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 이게 이제 무효가 되면 기본행위가 없어지니까 받아둔 인가는 아무 의미가 없지. 가치 없어지는 거다. 그렇죠?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데 왜 인가를 해줬냐?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투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보죠? 기억. 기본행위도 적법해요. 인가도 적법해요. 아름다운 세상이죠. 아무 문제 없다. 유효하다. 니은.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어요. 문제가. 이때 유효한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지. 기본행위가 문제가 있으면 인가가 나오더라도 인가가 그 하자를 치유해 주는 게 아니야.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는 유효한 것이 될 수 없다. 별표. 다음. 기본행위는 나온 문제 없어요. 인가가 무효야. 인가가 무효라는 건 뭐야? 인가가 안 나왔다는 거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무인가 행위가 되겠죠. 인가가 무효니까 무인가다. 무인가. 효력이 완성될 수가 없죠. 무인가니까. 별표. 리얼. 기본행위가 적법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인가의 요건을 못 갖춘 거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야.
하지만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행정행위는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은 유인가행, 유효한 인가가 있는 거예요. 인가가 취소되면 이제 인가가 없어져서 무인가가 됩니다. 요거는 공정력을 이해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행정행위 효력에서. 별표. 미음. 기본행위가 적법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나중에 사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없어져 버리면,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 인간은 아무 가치 없어지는 거야. 미음이 별표 2개. 자, 판례. 사립학교에서 학교 법인의 임원을 뽑았어요. 자, 임원을 뽑는 행위가 기본행위라면 감독청의 취임 승인은 그러한 선임행위를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위다. 이 말이 인가다. 이 말. 자, 따라서 성질상 이거는 기본을 떠나서는 승인 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거다. 보충하는 행위니까 기본이 살아 있어야 된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일 때는 비록 승인은 있다 하더라도 기본이 없는 거니까 그 무효인 선임행위가 유의한 것이라고 될 수는 없다. 그렇죠? A급 판례 이제 복습한 거죠. 방금 한 얘기를. 2번 역시 기본행위인 권리를 양수단 말이 양도 양수했다 이 말이에요. 사고 팔았다. 그것만으로는 아직 양도 양수가 안 됐어요. 인가를 받아야 되는가 봐. 자, 근데 양수도 계약이 무효래요. 기본행위가 무효래. 그러면 보충행위인 위 허가 처분도, 다른 말로 인가도 별도의 취소를 할 필요 없죠. 기본이 무효니까 자동적으로 그 인가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A급. 3번 조합에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야 되는데,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했어요. 자, 원래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서를 만들 때 재건축 결의를 거쳐서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의를 할 때 A로 결의를 했는데 달리 작성을 한 거야. 자, 이때 그 기본행위인 이 사업 시행 계획 작성 행위에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행위에. 근데 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가지고 행정청에서 인가를 받았나 봐요. 자, 이러면 그 인가 처분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인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었지만 이 인가 나름의 요건만 갖추면 돼, 얘들은. 그래서 이게 하자가 없을 때만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인가는 인가할 때 따라야 될 요건이 딱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인가를 해주면 돼요. 자료 구비해왔고 다 해왔으면. 따라서 인가를 해주면 말이야,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인가는 그 자체의 요건을 갖췄다면 인가는 일단은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에 앞에 기본행위가 무효가 되면, 효력이 없어지면 뭐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일단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 인가가 당연히 인가가 있는 게 아니다. 하자 있는 기본행위를 인가를 못 해주는 건 아니다는 거지. 그런 의미죠. 좀 잘못됐지만 인가를 왜 해줬냐? 아니, 나는 인가 나름의 요건을 갖춰서 인가해줬다. 적법하다. 그런 얘기야. 조금 어렵지만 3번은 B급, 1번 A급, 2번 A급. 그 다음에 인가의 효과는 아까 했죠?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거야. 따라서 법률적 행위만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이제는 안 된다 그랬고 다 했고요, 앞에서. 그 다음에 7번. 자, 아까 무인가 행위의 효력.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데 인가를 안 받았대요.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효력이 나오지 않는 거다. 인가를 아직 안 받았으면. 따라서 무인가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반대죠. 아까 하하면은 효력이 살아있고 처벌을 받을 뿐이다. 이거는 효력이 안 나오고 처벌을 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다 그랬죠. 동그라미. 니은이 별표 3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는 없고 기본행위 그 자체를 다투어야 된다. 그렇죠? 니은이
그 니은에 해당하는 게 오른쪽에 3번 판례인 거야. 3번 판례는 A 3개 특A급이에요. 인간은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다. 3번 판례. 자, 그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 결의가 당연히 유효하게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아무 문제 없고 보충행위인 인가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인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면 되죠. 인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건 사성과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뒤에가 중요한 거죠. 인가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근데 기본행위 하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다투라 그랬어요?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을 하고 그 말은 기본행위 하자를 그냥 그걸로 다투라. 민사라 이런 걸로. 그렇게 해야지 기본행위가 무효인데 왜 인가를 해줬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인가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행정청의 인가 처분에 취소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되지 그걸 이유로 인가 부분을 다툴 수는 안 된다. 이런 특이급. 그 다음에 왼쪽에 오면 1번 판례.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특허인데 이걸 이제 사고 파는 계약을 하면 이제 인가를 또 받아야 되겠죠. 이때 인가는 이제 진짜 인가단 말이에요. 효력 요건. 자, 따라서 셋째 줄. 권리 의무 양도를 했지만 관청에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인가를 안 받으면 아직 효력이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A급. 두 번째, 주택조합을 만들면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인가는 자, 보충적 행위로서 제일 마지막 줄 인가라는 말이네요. 자, 따라서 둘째 줄 인가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 효력이 이제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는 것은 그 주택건설 촉진법과 관련하여 공법상의 관계에서 이제 조합이라는 그렇죠? 이런 재개발 조합 이런 건 뭐죠? 행정 주체잖아요. 자, 그런 관계에서이지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 뭔 말이야? 자, 어떤 아파트, 옛날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어요. 조합을 만들죠. 자, 조합을 만들면 그냥 재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시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시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아직 인가를 신청했는데 재건축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재개발 조합은 조합으로서 효력을 가져야 못 가져. 인가를 못 받았으니까. 효력이 없지. 근데 조합 만들 때 조합장은 어떻게 선임하고 우리들 사이에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하고 니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계약을 맺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계약까지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조합 그 자체는 완성이 될 수 없지만 지네들끼리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해놓은 걸 가지고 뭐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신청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뜻이. 조금 어려운 판례야. 쉽지는 않은 판례인데 하여튼 공법상의 영역에서 재개발 조합으로서 이제 재개발은 아직 못하게 됐지만 그들 나름의 사법상으로 계약을 받은 거 그걸까지 건드릴 수는 없는 거지. 지네들이 계약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조금 어렵지만 A급으로 하겠어요. 너무 어렵나? B급 할까? 자, 3번 아까 뭐 A급이라 그랬고, 자 4번 5번은 중요하긴 한데 참 쉬운 판례는 아니야. 최근의 판례요. 자, 재개발 조합 설립을 하고요. 인가 신청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왔대네요. 그러면 아까 254페이지 2번 판례에서도 그렇듯이 이런 주택 조합 만들고 인가를 받으면 이건 뭐라고 봤어요 다? 아까 우리가 예에서도 보죠. 252페이지 인가의 동그라미 1의 기역 니은의 그 예로는 공공조합의 설립 인가 동그라미
분명히 뭐의 예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조합의 설립 인가는 인가의 예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인가라고 그러잖아. 지금 예에다 써놨잖아. 자, 그래서 예전에는 조합 설립 인가는 다 인가라고 봤어요. 근데 이 판례는 인가라고 안 본 판례가 나와버린 거야. 특이한 판례가 나와버린 거야. 자, 보죠.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저 공공조합이니까 이거 인가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조합 설립 인가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밑에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다. 인가가 아니다. 그러면 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재개발 조합이라는 행정 주체잖아요. 그런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지위를 주는 거라네.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라네. 이 말은 뭐야? 특허다. 바뀌어버린 거야. 이제는 이런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는 예전에는 인가라고 봤는데 이제는 뭐라고 본다? 특허라고 본단 말이야. 특허. 근데 아직도 혹시 시험에서 공공조합의 설립 인가는 인가의 예의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재개발조합, 농지정비사업조합 이런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게 나오면 이제는 뭐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여기에서 인가를 받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인가가 아닌겨. 인가가 아니라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말은 인가라고 쓰지만 특허다. 특허. 자, 특허면 뭐예요? 재개발 조합 설립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특허를 받았어요. 이게 결의를 받아야만 특허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조합 결의는 뭐예요? 옛날에는 조합 설립 결의가 뭐였어요? 이게 기본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조합을 만드는 행위. 그리고 인가는 보충하는 행위. 근데 이거는 이제 뭐가 돼버린 거예요? 기본 행위란 말을 쓰면 안 돼. 이거는 무슨 행위? 특허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요건이. 특허에는 인가란 기본 행위란 말을 안 쓴다고. 요건이 된다고. 이제는. 옛날에는 이런 조합을 만드는 거, 저거들끼리 조합을 설립하는 게 기본 행위였지만 이제는 요건이다 이 말이야. 자, 따라서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런 결의에, 조합 결의에 과반수 찬성해야 되는데 뭐 서류를 조작했다든지 저거들끼리 모여서 다수결로 이렇게 몰래 저거들끼리 뭐 이렇게 해버렸다. 결의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다퉈야 되지?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이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지 인가를 다투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이게 기본 행위가 아니니까 이런 요건도 제대로 못 갖췄는데 왜 특허해 줬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특허의 요건이 된단 말이야. 인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본 행위가 완벽해야 인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요건이 아니고 그런 기본 행위 그냥 보충만 하는 거야. 이거는 특허의 요건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건이 하자가 있는데 왜 특허를 해줬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이런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 행위였으면 기본 행위를 다퉈야 되지만 이거는 요건이 문제가 있는데 왜 특허해줬냐? 바로 특허를 다퉈라 이렇게 바뀐 거야. 자, 일반적인 조합 설립인가 토지거래 허가 임원 시임 승인은 기본 행위고 인가잖아. 이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뭐라고 본다? 이거 특허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 행위란 게 없어. 따라서 이건 요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요건의 하자란 말을 쓰기가 이상하지. 요건도 못 갖췄는데 특허해 줬으니까 이 특허의 하자가 돼버리는 거야. 옛날에는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인가를 해주면 인가의 하자가 되는 게 아닌데 이제는 특허의 요건이 되니까 특허의 하자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자 있는 특허를 다투면 되죠. 이거야 4번. 자,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이제는 뭐 특허니까 아까는 이 조합 설립이 기본행위니까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야? 옛날에 기본행위라고 봤던 이 조합 설립의 하자가 있으면 바로 특허인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다. 핵심은 뭐야?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란 말이 나오면 이제는 특허라고 보는구나. 핵심이 그거야. 별표. A급이야. 조금 어렵지만 이 7급 시험은 뭐 특 A급인데 9급은 그냥 A급 좀 어려웠어. 5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만들어졌고요. 이 조합에서 뭘 만들었냐면 관리처분계획안을 만들었는데, 자,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자, 재개발조합을 설립을 했어요. 인가도 받았어요. 특허를 받았어요. 이제 재개발조합입니다. 자, 조합의 특허를 받아냈어요. 이제 조합이 지위를 가지게 됐어요. 조합이야. 공공조합. 자, 조합이 만들어지면 이제 뭘 만들어야 되냐면 그 조합원들까지 분양권을 어떻게 할지 이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25평짜리 1층에 있었는데 이제는 35평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한단 말이야. 그러면 몇 평에 뭐 30평짜리 주고 나머지 돈을 얼마 더 내고 이런 걸 계획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주거들끼리, 조합원들이. 그걸 관리, 처분, 계획, 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합원들이 결의를 거쳐서 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조합청의 결의에 또 장난이 있었던 거야. 결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결의가 또 잘못됐는데 이런 계획을 만들어낸 아니라고 재개발 조합장이 이제 갖고 왔는데 처음에 결의한 거하고 이상하게 잘못 만들어져 있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또는 이 결의에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저들끼리 결의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다투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다투어야 되냐 이 말이야. 아직 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 아니야 아직은. 따라서 이 조합총회 결의가 무효다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역시 아까 이사스님 결의가 무효다라고 소를 제기했잖아요. 이 결의 자체가 무효다라고 소를 제기하는 거야. 어디다 가야 되냐 이게 이제 전압으로 바뀐 거야. 옛날에는 이것도 민사로 갔어요. 재개발조합 이런 거는 다. 근데 바뀌었어요. 왜? 재개발조합은 뭐예요 이제? 이제도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행정주체잖아. 주체. 행정주체란 말은 재개발 사업이라는 이런 공익적인 사업과 관련된 행정의 주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법관계야 사법관계야? 행정주체니까 공법관계지. 그러니까 결의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옛날엔 민사로 갔는데. 근데 처분이 아니니까 당사자 소송이란 걸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야. 옛날에는 민사로 갔던 걸 이거는 당사자로 가게 된 거야. 상당한 쟁점이 많은 거죠. 자, 보시면 5번. 처분 계획 안이 별표야. 안이야 아직은. 안일 때는 그 결의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다투는 소송은 넷째 줄 공법상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왜? 첫째 줄 행정주체니까. 그래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비교. 거기 2009년도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민사소송에 의한다고 했어요. 바뀐 거야 이제. 그게 중요하죠. 작년 7급 문제로 나왔어. 자, 당사자 소송 비교 민사소송 X 판례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계획안을 가지고 행정청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돼, 또. 자, 요 인가를 받으면 이제 그 안이 뭐가 되는 거야? 관리처분 계획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게. 이 계획안에는 이제 분양권이 어떻게 나눠지고, 그 조합원들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아주 예민한 사항이 다 정해진단 말이야. 따라서 요거는 뭐야? 조합원들의 직접 권리에 영향을 주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이제는 처분이 되는 거야. 안 단계는 아직 아니다가 이제 처분이 되는 거야. 요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때요? 이렇게 결의가 잘못됐는데 무슨 관리처분 계획이 이런 처분이 나오냐 이렇게 다투면 돼.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당사자 소송으로 안 다투고 뭘 다투어야 돼? 아니, 계획이 확정됐으니까 처분이 나왔으니까 처분을 다투어야 된다. 안 단계에서는 안을 못 다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고, 안이 최종적으로 처분 계획으로 처분이 확정되면 이제는 바로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면 된다. 복잡하죠? 자, 보시면 인가 고시까지 있게 되면 안이 이제는 관리처분 계획이 되고, 이 계획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처분이다. 따라서
이제는 총회 결의 하자가 있는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별도로 아까는 안 단계일 때는 이걸 당사자 소송으로 다퉜지만 이제는 이런 결의는 이 처분의 요건이 또 되는 거야. 요건이. 그러니까 이걸 다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투라. 자, 엄청 어려운 판례입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 판례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상적 기억에 대해서 처분이라는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당사자 소송도 조금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짬뽕이 된 판례니까 쉬운 판례는 아니야. 난이도는 상당히 높지만 이제 최근에 워낙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대리인데, 5분만 쉴게요. 5분만 딱 쉬고 30분.